이런 팝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니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드문 예술가형 팝스타이기 때문입니다. 제니님은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이번 앨범에 들어가는 15곡 전부 본인이 셀렉을 했다고 합니다. 코첼라에서 이 앨범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까지 이미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채는 능력, 저는 제니님의 그런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플레이어로서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의 아티스트의 모습도 보여주려는 제니님의 모습이 예술가로서의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니님이 이렇게 한국 음악방송에 꼭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는 팬들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져요. 한국 팬들을 더 자주 현장에서 만나고 또 한국 팬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대중문화, 대중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제니님이 3월 7일에 첫 솔로 정규 앨범이 나올 거라고 예고를 한 바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앨범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물론 저는 K-팝을 정말 좋아하지만 블랙핑크의 큰 팬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서두에 밝힐게요. 제니님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첫 정규 앨범이 기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이유들부터 먼저 좀 나열을 해보자면, 제니님은 올라운더 팝 아티스트입니다. 제니님은 보컬, 랩, 댄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탑 클래스이시기 때문에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플레이어로서의 최고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치가 출중한 솔로 아티스트의 첫 정규 앨범을 보는 건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제니님은 음악적으로 수많은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스타디움급 북미 투어를 한 K-팝 걸그룹이고요. K-팝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코첼라의 헤드라이너를 장식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기록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또 제니님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중 거의 최고급인데요. 이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제니님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화제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니님의 첫 솔로 정규 앨범을 기대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니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드문 예술가형 팝스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니님이 가진 겸손함, 그리고 허슬링. 세 번째는 제니님의 한국 팬들과 한국에 대한 넘치는 사랑입니다. 먼저 제니님이 왜 예술가형 팝스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큰 의미로 저한테 다가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형 팝스타는 대중성, 스타성, 예술성, 실력, 감각, 이 5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말하는데요. 이런 5가지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팝스타는 한국에서 많이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대중성과 스타성 두 가지를 갖춘 팝스타는 종종 봐왔지만 여기에 예술성과 실력, 그리고 본인만의 감각까지 더해진 팝스타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는 스타성과 대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타성이란 건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8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은 거니까 정말 엄청나죠. 또 제니님은 패션적으로도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샤넬, 아디다스, 캘빈 클라인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글로벌 앰버서더이자 또 광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위크 또는 미국에서 열리는 맷갈라에도 참석할 만큼 패션적으로도 영향력이 엄청나죠. 국내 한정에서도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국내에서 영향력을 측정할 때는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스타들만 한다는 소주 광고, 금융 광고, 휴대폰 광고 이 세 가지를 제니님은 올킬하셨습니다. 국내 탑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의 콜라보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시작한 탑 브랜드 누데이크, 젠틀몬스터, 템버린즈의 광고 모델이기도 하죠. 또 제니님의 음악 대중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걸그룹 1위가 블랙핑크입니다. 구독자 수가 9,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랙핑크는 최근에 낸 앨범 2개가 전부 빌보드 핫 200 1위를 했을 정도로 음악적 대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뷔 싱글 휘파람, 뚜두뚜두, How You Like That, 핑크 베놈까지 국내 탑 음원 차트의 1위를 항상 싹쓸이해왔습니다. 저는 제니님의 예술성에 대해서 가장 높게 사고 싶은데요. 제니님이 최근에 공개한 3가지 싱글을 통해서 저는 제니님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니님이 그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의 역할로서 본인이 이 앨범 프로듀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먼저 최근 공개된 3가지 싱글은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개된 만트라는 자신과 같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내는 곡이죠. 두 번째로 공개된 젠의 경우에는 동양사장인 선종 젠에 입각해서 대체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과 보여지는 형식보다는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는 초월적인 제니님의 철학이 돋보이는 곡이었고요. 가장 최근 공개된 러브 행오버의 경우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할 수 있지만 특별한 본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곡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니님은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더해 만트라, 러브 행오버의 경우 제니님이 음악적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크레딧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젠의 경우에는 아직 음악에 대한 크레딧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제니님의 뮤직비디오 의상에 참여한 패션 브랜드와의 인터뷰를 보면 제니님의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음악을 통해서 제니님은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또 이걸 영상, 패션, 퍼포밍이라는 시각적인 예술, 음악이라는 청각적인 예술, 그리고 공연이라는 복합 예술로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저 플레이어로서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의 아티스트의 모습도 보여주려는 제니님의 모습이 예술가로서의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니님의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감각이라는 건 아무래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제 기준에서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니님의 그런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감각적으로 끌리는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예술에 새로움을 더하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의 예술에 대중성을 더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모습이 저에게는 제니님의 감각이 엄청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감각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도 모르게 자꾸 보고 듣고 즐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니님의 겸손함 그리고 허슬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허슬링이라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니님이 나온 유튜브 컨텐츠를 한 편 봤는데요. 제니님이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정말 많은데 이걸 잘 정리해서 영어로 한국어로 내보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면서요. 저희가 보기에 제니님은 이미 영어를 충분히 잘해 보이지만 아직도 자신의 영어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니님이 재능을 타고나서 쉽게 데뷔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제니님은 YG에서도 굉장히 장기 연습생으로 5년 11개월의 연습생 끝에 블랙핑크로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5년 11개월이면 거의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인데요. 정말 긴 시간입니다. 또 제니님의 허슬링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앨범에 들어가는 15곡 전부 본인이 셀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셀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곡보다 훨씬 많은 곡들이 있었고 그 곡들을 전부 본인이 듣고 판단하고 어떤 곡을 앨범에 실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코첼라에서 이 앨범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까지 이미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이렇게나 많으신데도 자기의 음악, 무대, 팬들을 생각하는 제니님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롱런 하실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제니님의 대단함은요. 한국 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제니님은 이미 월드스타, 글로벌 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니님에게 한국 시장은 가장 크고 가장 도움이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님이 한국 팬들을 위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만트라로 컴백했을 당시 제니님은 우리나라 음악방송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제니님에게 있어서 한국 음악방송은 꼭 필요한 프로모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K-POP 팬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음악방송의 스케줄은 정말 살인적인데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에 가고 화장을 받고 머리를 하고 방송국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서 리허설을 하고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본무대를 하고 또 사전 녹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다 마치면 하루가 꼬박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원되는 인력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댄서분들, 그 외 음악방송에 필요한 여러 매니저분들,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제니님의 음악방송을 도와주시겠죠.
제니님이 이렇게 한국 음악방송에 꼭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는 팬들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져요. 한국 팬들을 더 자주 현장에서 만나고 또 한국 팬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러브 행오버가 공개되자마자 한국 팬분들에게 한국말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해주는 콘텐츠도 냈는데요. 이런 걸 토대로 보면 제니님이 한국 팬들을 얼마나 신경 쓰고 아끼는지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젠의 뮤비를 보면 신라 시대를 모티프로 한 의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니님이 한국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를 글로벌화하고 싶은지, 이건 엄청난 고민, 연구,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면서도 이걸 멋있게 보이기까지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 이유 말고도 제니님이 대단한 이유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니님의 앞으로의 음악 활동을 정말 너무너무 응원하고 이런 팝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3월 7일에 나오는 제니님의 앨범을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